네,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시고 저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님들은 극 안에서 했던 역할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관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인지하시고 반겨워 주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아의 딸 연출한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아의 딸에서 경아의 딸 연수의 학교 동료 미니 역할을 맡은 최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아 친구 미자 역할 맡은 이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상순 역을 맡은 배우 이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마 경아 역을 맡은 김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게스트 구성이 참신하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봉한 다음에 영화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를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계실 분들이죠. 감독과 배우분들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기 전에 혹은 영화를 만들면서 상상한 어떤 담론들이라든지 관객 반응들이 있을 테고, 또 영화가 개봉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어떤 분위기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구나,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한참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차이가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영화를 만들 때 좀 예상했던 반응과 흡사한지도 궁금한데요. 한 분씩 개봉 반응들을 다 체크해 보셨을 테니 열심히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감독님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되게 사회적 큰 이슈이자 좀 무거운 소재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 쓰고 기획하고 또 제작을 할 때 관객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주실지 좀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 영화를 혹시라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혹시 상처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런 우려들이 다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다행히 영화가 개봉하고 이제 관객분들이 영화를 이제 보시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당연히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그래도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어서 그래도 마음을 너무 무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큰 이제 그동안 이제 만들면서 좀 마음고생했던 것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요새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씩 더 얘기를 네, 들어볼까요? 아니, 모든 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네. 네, 전 전주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사실 오늘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제 연기가 처음 봤을 때는 너무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 다른 배우분들이 이제 제가 시나리오 봤을 때랑 저는 제 촬영 분량만을 알고 있으니까 처음 편집돼서 완성된 영화를 보고 제 생각보다 민희라는 인물이 큰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좀 더 연수한테 힘을 주는 인물이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저의 성향도 좀, 그러니까 저렇게 큰일을 당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화장실에서 감독님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앉지를 않았는데, 영화를 보니까 저때 한번 안아줄 수도 있는데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날 급하게 또 일정 때문에 서울 왔었어야 되는데 장문으로 카톡으로 감독님한테 제가 연기를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고, 그 영화를 보면서는 정말 좀 장면 한 컷 한 컷을 굉장히 마음을 많이 들여서 편집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흐름이 길지만 되게 묵묵하게 끝까지 영화가 가고 있다는 힘을 받아 저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최희진 배우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얘기해 주셨으니까 감독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로가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니, 근데 그게
누구의 역할이 돼야 할까 생각을 고심을 하시다가 이제 동료의 역할로 한번 이렇게 좀 다독거림을 주셨을 텐데 배우가 저는 앉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하고 결국에는 그 배우의 의견을 따라주신 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는 여기서 민이라면 그러니까 연수랑 이제 그런 동료 교사이고 약간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뭔가 민이라는 사람이라면 뭔가 연수가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거를 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근데 선배님 말씀 듣고 또 사실 이거 너무 그 민이가 그러니까 안아준다는 거는 아직은 근데 연수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사실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안아주는 건 조금 이제 더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사실은 민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니까 등을 계속 어루만져 주거든요. 대신에 그거로도 연수한테 이제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 모습 자체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저도 선배님 의견을 이제 수용하고 그렇게 연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아와 만나서 대화하는 아니 경아는데 연수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에 그것도 좀 궁금한데 저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직장 동료로서의 스탠스를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보면서 내내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주변의 직장 동료에게 저런 일이 있으면 나도 저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 대사였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부탁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200만 원을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때 빌려줄 수는 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설정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캐릭터가 해줌직한 최전선의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대사에선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도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미니도 미니의 삶이 있고 그 안에서 그 돈을 뭔가 쉽게 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어머니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어머니한테 연수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계속 갖고 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찌 보면 저의 태도인 것도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너무 사적이긴 하지만 제가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제가 이해하는 환경에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정도로 연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너무 보여가지고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번 뭔가 어떤 인물 캐릭터로서 쓰지 못하고 좀 내가 어떤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갖는 거리감이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고. 저는 그게 그래서 좋았어요. 선배님이랑 이제 대사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리딩 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고치기도 했는데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선배님 개인적인 어떤 이제 환경과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하셨다 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가질 만한 보통한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근접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더 민이라는 캐릭터를 더 좀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이제 의견 주신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네. 아마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건데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고 이 이슈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투영될 수밖에 없는 연기가 이 영화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은 다 비슷한 생각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 자세히 나눠볼 텐데 얘기가 좀 멀리 돌아갔지만 그 개봉 전에 이 영화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과 개봉 이후의 반응들을 보면서 한 생각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죠. 그 얘기를 먼저 조금 나누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지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영화를 찍으시면서 상상했던 것이 있으셨을 테고 또 개봉 반응들도 좀 찬찬히 보고 계실 텐데요. 솔직히 개봉 반응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영화에 참여할 때도 저는 그냥 이 드라마에서는 좀 곁다리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 텍스트 전체에 대한 심각성이나 또 역할에 대한 하중을 별로 그렇게 깊게 받아들이지 않고 연기를 했다고 고해성사하고 싶고요. 저도 전주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 시나리오로 봤던 작품의 느낌이랑 상당히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게 작품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제 역할에 대해서도 제 마지막 씬, 그러니까 병실에 있는 경아에게 사과하러 가는 씬은 원래 대본에 없고 현장에서 감독님의 의견에 맞추어서 추가된 씬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걸 제일 마지막에 찍었어요. 그래서 그 앞장면들을 찍을 땐 그 장면이 없다는 설정하에 인물을 제가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영화를 보고서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리스크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장면이 들어간다면 나도 이 서사에 관련이 있구나라고 깨달았고 저는 서사랑 관련 없는 인물을 연기했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지라는 그런 통감 속에서 좀 아쉬움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걸 촬영 중간에 감독님이 캐치해내서 추가했다는 게 아주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정말 훌륭하시구나라고 또 혼자만 저는 톡은 안 보냈습니다. 혼자만 생각하고 그리고 경아에 따른 홍보라든가 인터뷰 같은 거 봤을 때 좀 의도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했고 좀 더 많은 관객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영화가 좀 달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대본을 봤을 땐 훨씬 더 다크하고 좀 더 심각하고 또 조금은 구시대의 사고가 더 짙게 배어났어요. 네, 근데 영화를 봤을 땐 훨씬 더 일상적이면서 시대 감각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개인적으로는 느꼈고요. 그래서 영화에 약간 대본을 봤을 때 단점이라고 느꼈던 지점이 장점으로 이렇게 치환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전했다. 이렇게 대본에서보다는 훨씬 더 발전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발전된 그 지점이 아마 지금 관객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경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네. 저는 이 영화가 처음 관객들을 만났던 전주국제영화제 때 저도 처음 영화를 마주했었는데요. 그때 서울에서 전주까지 5시간 아침에 굉장히 차가 막히는 그 와중에 부랴부랴 도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봤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좀 담담하게 봤었는데 같이 갔던 제 동행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알았죠. 그 친구가 31인데 이게 보니까 저희 40대 이후 중년 여성들이 느끼는 부분과 또 20, 30대 여성분들이 느끼는 이 영화적 느낌, 체감, 어떤 공감,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찌 보면은 피해자의 어떤 어떤 사건 이후의 어떤 그 일들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담담하게 한 걸음 물러나서 그리고 엄마랑 경아와
연수와의 그 사이, 엄마와 딸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로 같이 풀면서 이 어떤 이 사건들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듣고 있었어요. 어투가 그 아주 많이 달라지는 배우들도 있고 물론 작품마다 다르시겠지만 네네. 이 역할에서의 목소리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큰 차이는 없게 느껴지긴 하네요. 얘기하시는 거 네네네. 들으니까. 그래서 캐스팅을 하신 거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김정현 배우님은 어떠세요? 역할에 대해서 혹은 영화에 대해서 개봉 전부터 정말 누구보다 고심하면서 상상하셨을 텐데요. 찍기 전에 이제 감독 미팅하고 뭐 이러면서 얘기 많이 나눴고 찍는 동안에도 많이 고민했지만 사실 그 기간이 뭐 길어야 한 2달 됐을까요? 근데 어쩌면 이제 개봉하고 지금 4월 말 전축제영화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더 많은 고민을 찍어놓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반응은 관객들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제 주변 지인들은 그래서 이 얘기가 정말 시대에 내놓을 만한 얘기 당대의 얘기를 김정은 감독이 쓰고 냈구나. 난 너무 좀 생각 없이 막 연기한 거 아닐까 하는 반성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배우들이 그렇겠지만 자기 걸 봤을 때 조금 더 치열하게 조금 더 그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춥고 뭐 시간 없고 이랬어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하고 다음번 작업에는 더 집요하게 고민하는 배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요즘에. 마지막 혀차는 건 뭐죠 저는? 이보다 더 집요해진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연기를 보게 될까 하는 생각을 전 하면서 듣고 있었고요.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 지금 그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위에 안내 문구가 있어요. 오늘 질문하거나 의견을 남겨주신 관객분 중에 3분을 추첨해서 경화의 딸 일러스트 엽서와 스타트 시드 키트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남겨주시고요. 아마 선정은 배구산 인디스토리에서 해주실 겁니다. 제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김정현 배우님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경아의 딸이라는 제목에 대한 인상을 여쭤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만약에 제목이 연수가 됐으면 느낌이 굉장히 다른 영화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경아의 딸이라고 하는 순간 인물 한 명 한 명보다 그 관계성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영화구나라는 인상이 일단 컸고 연수가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라는 점이 완전히 제목에서 드러나서 관계성을 계속해서 보면서 좀 더더욱 마음 아파지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쉽게 떠오를 제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쓰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 제목을 붙이게 됐을까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배우분과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다른 제목의 후보군은 전혀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어놓았는데 물론 이제 일부 스태프들은 약간 끌리는 제목은 아닌 것 같다. 관객 입장에서 이제 영화 보러 갔을 때 그렇게 이렇게 딱 그 선택하기에는 좀 제목 자체가 좀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안 끌린다. 그래서 바꿔라. 그래가지고 사실 계속 가제로 두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가제가 꼭 그냥 이제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제목 경화의 딸로 했는데 생각보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경화의 딸이라는 제목이 이 영화랑 맞다라고 해주시는 의견도 많고 제목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경아와 연수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둘이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장면의 어떤 텐션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너무 한숨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쨌든 서로에게 완전하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화했을 때 생기는 최악의 상황, 이 두 모녀의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걱정하는 마음이 당연히 너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 밖으로는 엉뚱한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도 딸에게 정말 치명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딸의 상처로 남고
딸도 엄마한테 엄마 따로 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들도 저는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줘야 하는데 어떤 그게 구조상 엄마에게 연수가 어떤 말을 듣게 할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참아왔던 연수는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라인을 만드시는 과정도 굉장히 고심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화 속 이제 크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그 말 대신에 이제 좀 더 센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창녀라는 그런 말을 사실 썼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흔히 이제 이분법적으로 성녀 아니면 창녀 이런 이제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영화의 여성상도 그동안 그려왔던 거 보면 성녀 아니면 창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 어떤 순결한 이제 도덕적으로 아무 흠집이 없는 그런 여성들을 바라고 거기에 좀 위반되는 이제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는 창녀다라는 그런 좀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이제 쓰려고 그런 대사를 원래는 썼다가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스태프들이 근데 창녀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그런 성매매 일을 하는 그런 종사자들을 좀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워딩 자체라서 그거를 좀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도 그거에 이제 수긍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금의 이 대사를 썼었고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랑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쓰는 게 괜찮을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대체할 말은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은 그 말이 되게 비수로 꽂는 말이긴 한데 딸한테 사실은 본인 스스로한테도 할 수 있는 말,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뭐 그런 그 전에 썼던 창녀라는 말을 좀 대신하면서 좀 뱉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이제 결국에는 지금의 대사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세대 갈등이 가족 간의 세대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넓혔을 때 세대 갈등 중에 그 색을 파고 들면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못 바꿔.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를 서로 말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항상 모든 갈등이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케이스를 저는 경화를 통해서 본 것 같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중장년 세대고 개별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고정관념이든 가치관이든 이걸 바꾸긴 되게 어려운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딸이지만 직접적으로 젊은 세대인 가족이지만 내 가족에게 그런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의 가치관이 갑자기 어느 날 막 되게 진보적으로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캐릭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준 설정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좀 깊이감을 만들어준 게 이 사람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는 설정인 것 같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전사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남편의 간병 경험이 아마 있을 것 같고 그걸 굉장히 좀 오래 했을 인물인 것 같고 그걸 너무 지긋지긋하면서도 직업으로 선택했을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설정이 그냥 뭐 중년 여성이 흔히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감독이 선택한 어떤 특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직업에서 좀 도움을 받은 혹은 그 설정에서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점이 실제로 있었는지 김정현 배우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듣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셨는데 감독님한테 가는 질문이죠. 다들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내용이 그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네, 그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기보다 워낙 받아본 대본이 그냥 그 직업이었고 그 경화가 그 일을 하는 거에 뭐 좀 예를 들면 이 인물이 이런 일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화가 요양보호사 뭐 첫 장면부터 그렇게 나오고 의심이나 뭐 이상한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경아라는 인물이 계속 뭐 다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를 많이 인내하는 류의 인물로 좀 그려지잖아요. 친구의 농담에도 뭐라 말을 잘 못하고 그냥 농담으로 또 넘겨버리고 사실 나를 이렇게 뼈를 찌르는 말일 수도 있는데 대놓고 정색하고 너 그 뜻이 뭐야 뭐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 아니고 딸한테도 도망 다니라 참고 살아라 숨어 살아라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는 류의 엄마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그렇게 뭐 많이 가지지 못한 그 또래 여성분들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캐시어 다음이 아마 직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캐시어 말고는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게 되게 쉽기 때문에 빨리 따도 그러면 하다못해 내 친정 부모를 돌볼 때에도 그 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게 유리해. 가족도 돈 나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런 누군가를 가족 중에 아플 때 그 간병을 떠맡는 것도 여자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직업이 되게 잘 매칭했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아주 깊이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온규와의 관계 이런 게 더 고민이 됐죠. 거기서 그 남편이 지금 많이 사실은 좀 잘려지긴 했는데 찍어놓았던 장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도 그 역할이 그 직업이 잘 설정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그냥 순응하는 인물이라는 점들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저의 해석이지만 앞에 붙였던 남편을 아마 간병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 집도 그래도 네 남편이 가로 열고 가정폭력을 휘두르긴 했지만 가로 닫고 아빠 때문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딸에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별로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사회가 그렇다고 하니까 여자는 일해야 한다고 하니까를 그냥 계속 체념하며 살아왔던 어떤 세대의 되게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경활한 인물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 인물을 그리는 방식도 이 영화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리에도 배우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조연 캐릭터 혹은 그 주인공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을 그릴 때 두세 씬 이상을 고정으로 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씬에서 되게 기능적으로 한마디를 툭 하고 지나가는 인물이라거나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이지아 배우님이 연기한 밥집을 운영하는 미지의 캐릭터 같은 경우도 쉽게 쓴다면 그냥 마지막에 병원 찾아오는 친구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미역국 이렇게 해다 주는 친구로 그릴 수도 있고 변호사 캐릭터도 연수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만나게 그릴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그 간병하고 있는 그 환자의 딸로 잠깐 등장시킬 수도 있고 동료 교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씬을 배분하신 것도 고민이 분명히 있으셨겠다. 이 캐릭터들을 기능적으로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질문을 감독님께 먼저 드리고 내 캐릭터에 대한 질문은 또 이어서 배우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아라는 인물이 이제 혼자 되게 외롭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연수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 관계 안에 상처를 받지만 또 관계 안에서 좀 연대를 받고 또 다시 살아나갈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두 인물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도 섬세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의미로 아까 이제 지아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제 이 미자라는 캐릭터가 그 부둣가에서 그냥 과거에 어떤 경아한테 어떤 상처를 줬던 정도로 사실 퇴장하는 거였는데 그게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미자를 그렇게 퇴장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아와 미자의 관계, 그 두 사람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마무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미자가 경아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씬을 이제 영화 촬영 중에 중후반 정도 찍고 있을 때 사실 그 씬을 이제 다시 좀 추가로 써가지고 이렇게 수정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모든 이제 인물과의 관계를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으로 정말 이야기의 어떤 복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물들 주변에 함께 계속 관계에서 지속돼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좀 길긴 하지만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질문을 최희진, 이지아, 이채경 배우께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안에서 각각 연수와 경아 모두와 관계를 맺는 캐릭터도 있고 본인이 연기하신 인물 중에 혹은 그 중에 한 명하고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설정들도 있는데 이 안에서는 전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 커뮤니티죠. 이 영화 전체가 하다못해 그 전 남친의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와 조금 더 특별한 어떤 관계성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폭력적인 방식이지만 연수의 관계성이 보여지는데 그렇게 쭉 뭔가 주변의 여성 캐릭터들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해서 그 본인이 연기하신 캐릭터와 주인공들의 그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인상도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정말 이게 기능적으로 쓰이지 않기 위해 감독이 여러 방면으로 고심해서 만든 캐릭터라는 인상도 실제로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자리 순서로 최희진 배우님이 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허를 찔러서 이채경 배우님부터 거꾸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네, 상순 변호사. 원래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는 훨씬 더 분량도 많고 어떤 경아랑 그리고 연수랑 연대하는 부분이 컸었어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대본이 바뀌고 빠질 부분 어렌지될 부분 오밋될 부분 오밋되고 원래는 거기 경아를 병원에 찾아가는 것도 원래 상순이 했었어요. 상순이 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드라마틱하게 짜맞춘 것처럼 드라마가 진행이 된다. 이야기가 너무 의도적이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일상적으로 가보자는 감독님이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네, 경아랑 이제 상순의 맞아요. 어떤 관계 봉합보다는 네. 경아랑 이제 미자 둘의 봉합이 더 좀 낫다고 생각하고 네, 병문안에 좋았던 것 같아요. 상순이 그래서. 갑자기 병문안 오는 건 조금 이상하다 이런 네. 게 있어요. 원래는 그 법정신도 제가 변호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아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경아를 보면서 돌아가신 엄마를 많이 떠올렸던 인물이고 그리고 저 또한 운규 아버지와의 갈등이 어린 시절부터 있어 왔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가신 엄마를 보면서 또 경아를 떠올리면서 근데 경아가 겪는 또 우연찮게 알게 되고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의 딸이고 그러면서 함께 원래는 처음에 캐릭터를 그러니까 미자가 경아랑 식당에서 나누는 대화가 있잖아요. 결혼을 못한 이유가 그렇게 못되게 생겨가지고 정신머리 하면서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거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그런 캐릭터로 잡았었어요. 조금 냉정하고 까탈스럽고 나 일만 조금 챙기면서 아버지한테는 좀 의무적으로 그런 인물이었는데 감독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극 전체 어떤 밸런스나 상순이 가져야 될 어떤 역할 인물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 그 부분에서 좀 더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좀 변모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아랑 그 2층 거기 방에서 제가 담배 피고 와서 나누는 얘기들도 마지막까지 감독님이 고민을 하셔서 전날 밤까지 대사가 계속 수정이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반에 있어서는 그래서 감독님이 끝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고심했던 게 정말 되게 좋았었고 배우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하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세요. 또 후반 작업도 그랬을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배우들 함께해서 그리고 감독님 만나서
제가 평소 되게 좋아하는 배우들이에요. 선배님도 그렇고 그래서 사삼이지만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자리도 좋고요. 네, 하여튼 네, 저희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끝인사를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네. 이지아가님도 아까 뭐 잠깐 그 경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 네. 네, 아까도 고해성사를 했지만 이런 저 영화에 이런 조단 역으로 출연해서 수없이 많이 잘려왔거든요. 실제로 통편집도 많이 당하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 신이 추가되고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는 걸 영화를 보면서 발견한 첫 번째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첫 GV예요. 센터에 앉아있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이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찍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영화를 찍었어야 했는데라고 정말 반성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감각적으로만 연기했고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런 역이었어?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내가 연기를 좀 더 더 예민하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시대적으로 지금은 그런 뭐 동영상, 뭐 인터넷상의 이런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동들이 벌어지지만 과거에는 그런 소문, 뒷말, 네, 일기장에 뭐 데스노트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인간의 본질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또 다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존재하잖아요. 사랑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그 이면도 가장 독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사랑과 함께 사실은 패러독스한 걸 갖고 있다. 그런 걸 내가 표현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진짜 나 왜 이렇게 무식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미자 같은 태도가 아닐까. 이건 사라지지 않을 거고 우리는 내가 미안하구나 라는 걸 각성하고 그리고 나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의 비밀이든 나의 일상 속에 무엇이든 우리가 앞으로 내 동영상이 세계를 떠돌아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연수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경아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순간에는 연수의 동료이면서 나도 누군가의 엄마여서 그 경아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 그래서 그 어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처음 읽었을 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다 보니 학교에서 나는 어떤 선생님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수의 전남친 얘기도 알고 있고 사적으로도 많이 친한 그래 조심하라라는 말도 이번에 확실하게 끊어라라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막상 이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연수에게 벌어졌을 때 어떻게 연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 실제 뭐 제가 친한 동료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건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이제 편집된 제 연기를 봤을 때는 되게 이성적이고 차갑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진짜 좀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이건 사실 캐릭터지만 그냥 이거 너무 말이 좀 이상하게 가는데 아주 살짝쿵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보고 이런 캐릭터라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순간순간 이 순간을 그냥 만나서 부딪혀보자라고 생각해서 연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진 않았고 그때 상황에 닿는 대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더 제가 보였던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좀 영화를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리라고 스스로 좀 질문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전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실은 많이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사회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섬세하게 하시는 분들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참여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조금 더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영화를 보고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입장을 비춰보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하는 건 연기를 하신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본 관객도 똑같은 입장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어쨌든 N번방으로 대표되는, N번방이라는 워딩이 등장하진 않지만 디지털 성범죄 이슈를 중앙에 놓고 있지만,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학교에서 처음 발견됐던 그 임신 테스트기를 놓고 선생님들이 그 교무회의를 하는 장면이라거나, 남자친구의 첫 경험 강요 때문에 좀 고민하는 그 고등학생이 얘기를 하거나, 동네 소문 때문에 힘겨워했고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경아의 뭐 이야기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어도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면서 지긋지긋하게 겪는 그 순결주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시기별 고난들이 이 영화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의 입장은 저 때마다 어땠지? 혹은 내가 저 문제에 어떻게 대항했었지? 혹은 주변에서 저렇게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들을 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되게 거울처럼 비추게 만드는 역할을 이 영화가 하고 있지 않았나. 아마 배우분들과 관객분의 생각이 똑같이 좀 일치하는 경험들이 이 영화가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전 하면서 봤었고요. 채팅방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하나도 읽지 못해서 지금 급하게 채팅방의 질문들을 좀 보면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영상을 피해자가 삭제하는 장면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일종의 가이드 같은 영화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흘러갑니다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한데, 가해자가 책임지고 삭제시킬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삭제 의뢰 비용에 대한 얘기가 영화 속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신화를 썼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이런 삭제나 뭐 법률 지원, 심리 지원을 해주는 민간 단체가 있어요. 무료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뒤늦게 디지털 그 성범죄 지원 센터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무료로 이런 지원들을 피해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지만, 사실 신청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해놓고 삭제를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피가 말리는 거죠. 이게 워낙 빠르게 유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 영상을 지웠으면 하는 마음이 피해자분들의 마음인데, 그거를 이제 따라주지 못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설 업체에 의뢰를 해서 본인의 사비를 지불을 하더라도 이렇게 삭제를 신청을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알고 있고, 그랬을 때 비용이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비용 정도, 그러니까 뭐 개월수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 할 때 그래도 몇백만 원 정도가 들고, 근데 거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도 이제 짚었듯이 계속 지우면 또 재유포가 되면 또 후에 연장을 해야 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단어가 계약 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런 단어로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치 계약이니까 연장은 해야 되는데 참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그 대사이기도 한데, 다른 질문은 또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보셨다는 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연수가 친구를 만나서 그 영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 나오는 거 나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거 찍을 때도 그렇고 찍기 전에도 그렇고 윤경 배우랑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윤경 배우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자기가 되게
잘 찍고 싶어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나 아니야라는 말이 사실 이미 뱉는 순간 그 친구가 모를 일 없잖아요. 그 친구가 그럼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렇게 사실 알아듣지는 못하죠. 당연히 연수가 지금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느꼈을 테고,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사실 연수도 본인도 스스로 알면서도 사실 저항하듯이 그냥 뱉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생각해보자면 그때 심정은 스스로 좀 참담하겠죠. 참담하면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친구들이 그런 영상이 유포됐대 이런 이제 수근거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 친구는 근데 연수는 그런 애가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소문들을 본인이 그냥 딱 단언을 하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그거 나 아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썼어요. 네. 말하는 입장에서도 모르지 않죠.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상대방이 내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을 거란 말은 하진 않지. 그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얀 거짓말 같은 거죠. 그냥 진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대한 어떤 마음이 튀어나온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분들 연기가 다 너무 좋았지만 경하영 맡은 김정현 배우님이 정말 연기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밤에 바닷가에서 경아가 이야기를 하다 우는 장면을 제가 정말 많이 울컥했는데 김정현 배우님은 그 장면을 어떤 마음으로 찍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그 대본 받을 때 배우들이 좀 이 장면은 하고 이렇게 아까 윤경 배우가 그랬다는 것처럼 배우들도 저도 그 부둣가 장면하고 마지막에 되게 머릿속에 계속 찍는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처음은 그 문자 받는 그 씬까지 해서 한 3장면 정도를 염두에 뒀고, 바닷가 장면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 고민만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생각만 이렇게 등에 짐진 것처럼. 그러다 이제 가서 찍었는데 그날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 좀 안 좋았었어요. 비도 막판에 그래갖고 아마 그림을 더 만들고 싶었을 텐데 감독님도 못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죠. 컷이 몇 개가 날아갔죠. 네, 그때 이제 비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을 때 사실 첫 테이크에서 그렇게 나오리라 생각 못했는데 울컥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찍는 그 지아 선배님도 막 달려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뭐 이렇게 막 둘이 오열을 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감독님이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뭐 몇 테이크 갔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아마 그냥 딱 그 정도의 느낌 정도로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더 적게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날이든 그 며칠 전이든 걸레라는 그런 표현을 사이트에서 보고 내가 딸한테 뱉은 말이 그런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와서 이제 그걸 나한테 대입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미자한테 토해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경아를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기도 했고, 그걸 포인트로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제 경아가 딸을 이해하는 마음이 다르게 가는 걸 수도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읽을 때부터 그리고 찍고 나서 볼 때도 저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죠. 날라간 컷들은 뭐예요? 뭐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좀 앞장면으로도 찍고 넓게도 하나 찍고 그런 그 커버리지 컷들 그런 것들을 사실 못 찍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근데 어쨌든 중요한 이제 타이탄 샷에서의 그런 연기들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장면은 어쨌든 선배님들이 너무 몰입을 해서 오히려 감정이 정말 이렇게 너무 이제 쏟아지는 정도로 너무 그 장면에 몰입을 해주셔서 저도 막 울컥했고 저희 스태프들도 모니터 보면서 울면서 찍었거든요. 너무 좋다고. 네, 그랬던 장면이에요. 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 그 장면 찍을 때 그 정영 배우가
완전 몰입이 돼 있어갖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작했다가 저는 실제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슬퍼가지고 오버액션해서 다시 테이프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역할에 이미 많이 몰입이 되어 있었던 모습을 봤어요. 네, 영화 화면보다 더. 이렇게 또 하나의 고해성사를 사실은 그랬다라고. 근데 그 현장에서 그럴 때 감독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 진짜 오열하고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이런 게 현장에서 베스트 컷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편집실에서 붙이려고 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감정이 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상 그건 NG 컷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우의 감정도 좋고 뭐 스태프도 울고 막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지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보다 조금만 눌러서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정도들을 현장에서 되게 잘 지키신 것 같아요. 지금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성에 대한 감각을 좀 유지하면서도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네, 아마 그런 선택들이 만들어낸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채팅방에서 남겨주신 질문 중에 그 배급사 선정하셔가지고 세 분께 선물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과 끝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순서를 이번에 어떻게 가서 긴장감을 들지?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정현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GV를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출연한 배우들이 많이 GV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경아의 딸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좋고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많이 못 나눴었어요. 그때가 또 코로나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찍어낸 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빡빡한 시간 속에서 힘들게 찍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하여튼 이런 자리를 이렇게 얘기 나누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죠? 지금 점심시간에 하여튼 끝까지 나와서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고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메시지도 그러하듯이 그럼에도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듯이 우리 모두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영화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좀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코로나 때문에 보통은 영화도 전체 리딩 시간이 한 번쯤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영화를 보고 저 장면 저 역할을 저 배우분이 하셨구나 이거를 보게 돼서 그래서 참 너무 평상시 너무 존경하고 무대에서 또 영상에서 많이 뵀던 선배님이랑 같은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 영화 완성된 영화도 너무 좋았고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제 조금 좀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40대가 되면서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한테는 그런 좀 더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요새 GV를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외로웠는데 외롭고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오늘 여기 선배님들랑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작품을 찍으면서 또 보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작업 함께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 선배님들한테 드리고 싶고 또 관객분들한테는 네, 주말 오후 이렇게 좋은 시간대에 탑건과 마녀 2를 이 홍대 로시에서 제쳐두고 경달을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 상영이 남아 있으니까 주변에도 더 많은 이제 홍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꼭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